닉은 훌륭한 검술 실력과 멋진 삶, 그리고 놀라운 팀을 갖춘 모험가로 순식간에 순위 최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달리 그는 아르구스라는 양아버지와 제 상상 속 인물과 달리 실존하는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상상 속 인물이 아니에요. 순조롭던 그의 삶의 어느 날, 아르구스가 그를 불러 더 이상 파티에 함께할 수 없다고, 즉시 파티를 떠나 자신에게 더 잘 맞는 다른 파티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아르구스는 그가 고아였을 때 그를 거두어 아버지처럼 키워주었기에 그는 완전히 당황합니다. 항상 존경해왔던 아버지 같은 분이었죠. 그날 후에 그는 선술집에서 실제 여자친구를 만나 그녀에게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며 그는 머리 위에 놓일 따뜻한 손길과 마땅한 위로를 기대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자신이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냉소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진짜 여자친구마저 주저없이 그를 차버렸습니다. 하루에 2번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은 그는 분수대에 앉아 단 몇 초 만에 자신의 인생이 뒤바뀐 것을 생각하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을 때 파란 머리에 우산을 쓴 소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쫓아버리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티켓을 건네주며 자신의 이름은 아게이트이며 오늘 밤 공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고 닉은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남자에겐 2가지 길만 있습니다. 땀 흘리며 운동하는 멋진 남자가 되거나 여자는커녕 여자 냄새도 맡지 못할 인간이 되거나 닉은 2번째 길을 선택해 그녀의 콘서트에 가서 완전히 푹 빠져 굿즈를 싹쓸이하고 집에 와서 낮잠을 잡니다. 다음날 그는 다시 모험가 길드에 취업하기로 합니다. 하기로 합니다. 굿즈 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는 길드에 가서 자신을 받아줄 파티를 찾아보지만 이미 모든 파티가 다 찼습니다. 공고판 근처에 혼자 서 있는 금발 남자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다가가기로 합니다. 파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그에게 물어보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겁이 나서 금발 머리 남자는 다른 파티에 합류하게 됩니다. 더는 이런 짓은 못하겠다며 그는 일찍부터 술 한두 잔 하러 선술집에 갑니다. 그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주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동안 무미건조한 음식을 먹습니다. 흥미로운 대화들로 풍성해진 그들의 시간과는 대조적으로 말이죠. 갑자기 웨이터가 남은 테이블이 많지 않다며 테이블을 함께 써야 한다고 말하고 3명의 모험가가 1명씩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중 1명은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입은 버릇없는 부잣집 아이 같아 보입니다. 닉은 그녀가 귀족 출신임을 깨닫고 그녀가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함께 앉아있던 2번째 남자는 이미 취한 것 같습니다. 2번째 남자는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이미 취해 있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닉은 그가 성직자의 훈장을 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즉, 그는 해고되었다는 뜻이고 길드에서도 해고되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티에서는 의료진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번째 여자는 반은 엘프인 여자로 온몸에 전투의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를 치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취한 남자가 부잣집 버릇없는 여자아이 근처로 비틀거리며 다가가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녀 팀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그를 향해 사나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겁을 주었다. 마침내 술이 도착하고 그걸 마신 후에 그들은 모두 신뢰는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소리쳤다.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식으로든 서로 닮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부잣집 버릇없는 소녀가 먼저 자신을 티아나라고 소개하며 귀족, 가문 출신이고 이 나라에서 가장 명문 마법 학교의 최고의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였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녀의 놀라운 마법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른 여자와 함께 앉아있는 미끈한 약혼자를 찾기 위해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앉아 아무런 판단 없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고 얼마나 강력한 마법을 부릴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혼자는 그녀의 말에 지친 듯 보였습니다. 티아나에 비해 자신이 작게 느껴지고 쉽게 그녀에게 가려진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여자도 티아나가 귀족이 아닌 사람들을 괴롭히고 좋은 성적을 위해 선생님들에게 방과 후 성적을 제공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약혼자는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바로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그녀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학교와 도시를 떠날 허락을 구합니다. 그녀는 현재 도시에 도착하여 작은 아파트를 얻는데 솔직히 제 아파트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녀는 여러 주인과 장인들에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모두 학위를 마치지 못했거나 모두가 엄청나게 버릇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귀족 여성이었기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모든 직업에서 거절당한 후 그녀는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드래곤 경주에서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1라운드에서 이기고 더욱더 큰 도박을 합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엄청 예쁜 욕실에서 어떻게 월세를 낼까 고민하다가 모험을 떠나기 위해 파티에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초보자 게시판을 보지만 누군가 다가오려고 하면 무표정한 얼굴 때문에 사람들을 겁주고 맙니다. 인생에 지쳐 주점에 와서 술로 슬픔을 달랩니다. 신부는 자신을 재미라고 소개하며 과거 그의 작은 마을에서 유명한 치료사였고 직접 약을 만들어 다른 의사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한 소녀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재능과 빠른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그녀는 약초와 뿌리를 구해다주는 그의 단골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약을 만들기 위해 숲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말이죠. 그는 매우 다정했고 그녀에게 좋은 돈을 지불했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심상치 않게 늦은 배달을 하고 신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총명한 신부는 그녀가 너무 어리다는 말 대신 자신이 사제이기 때문에 데이트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소녀는 상심하여 그의 집에서 뛰쳐나가 울면서 그를 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나이든 여인을 치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제들이 울고 있는 소녀와 함께 그의 방으로 들어온다. 그 소녀는 그의 조력자였고 그는 즉시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은지 묻는다. 하지만 그 소녀는 완전히 악녀였고 그를 미투 운동을 본뜬 허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다. 사제는 즉시 감방에 갇히고 재판도 없이 최소한의 음식만 제공받고 아무하고도 접촉할 수 없게 된다. 석 달 후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 영원히 고향에서 추방당하고 세르세이 라니스터처럼 거리에서 끌려다닌다. 그는 계속 걸어 다른 마을에 도착하고 거기서 손님이 없는 허름한 선술집에 들릅니다. 그는 아름다운 올리브빛 피부의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그를 미소로 맞이하며 무엇을 마실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로 화답하고 그녀가 허리가 아픈 것 같아 보여 허리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녀는 요 며칠 허리가 계속 안 좋았다고 대답하고 그의 친절한 성격에 감동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날 밤 그는 마법 같은 마사지로 그녀를 치료하고 다음날 아침 그녀의 통증은 사라집니다. 그녀는 그가 매우 친절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모험가 도시로 나가서 파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거기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당당하고 올바른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녀는 또한 의류, 마법책과 무기가 가득 찬 가방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며 그것이 자신이 모험가였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이지만 이제는 그런 시절이 지났다고 알려줍니다. 그 후 잼은 더 마시기 위해 이 선술집으로 바로 왔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드래곤 소녀의 차례였고 그녀는 자신을 쿨한이라고 소개하지만 파란색, 무언가가 도난당했다고 말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면서 눈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다음날 아침 티아나의 방에서 깨어난 그들은 준비를 해야 한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모두 선술집을 나서고 각자 갈 길을 가려는 찰나 닉은 이것이 신이 준 기회임을 깨닫고 모두에게 함께 파티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모두 배신당했지만 돈이 없어서 겨우 먹고 살 형편도 아니고 어떤 당에도 뽑히지도 못했으니 함께 파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파티를 만들어 모험을 떠나 돈을 모아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즉시 계획에 동참하여 모험가 길드에 등록하러 갑니다. 나이든 접수원은 그들을 보고 닉이 유명 파티의 주 공격수이며 커레는 역사상 해저 던전에서 혼자 살아 돌아온 유일한 사람임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파티 이름을 묻고 닉은 그들이 생존자들로 알려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앉아서 닉이 그들에게 모두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앉아서 닉이 그들에게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배신당했으니
몇 가지 규칙을 정하고 싶어. 첫 번째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신경 써야 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돈을 공평하게 관리하고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살아남는다는 거야. 다음날 아침 그들은 지급대 던전 탐험을 시작하는데 매우 쉽지만 다음 레벨로 승급하려면 보스를 물리쳐야 해. 잼과 티아나는 실제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닉은 그들에게 몬스터를 다루는 요령을 가르칩니다. 그는 슬라임 몬스터를 보여주며 이것들은 던전의 잡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핵심만 제거하면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핵심을 꼭 보관하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웃으며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다음 층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핵심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티아나는 이것은 매우 쉽고 자신도 더 강한 상대와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블린과 심지어 오크까지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는 슬라임에 미끄러지고 다른 슬라임 하나가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닉이 조심하라고 웃으며 말하는 동안 그녀는 그것들을 꺼냅니다. 하지만 티아나는 과민 반응을 보이며 짜증을 내며 슬라임에게 얼음 마법 공격을 하려 하지만 약간의 아군 피해를 입힙니다. 다행히 커런은 베테랑 모험가라서 자신의 검으로 티아나의 마법을 막지만 티아나가 사과하려 하자 분위기가 바뀌고 커런은 폭발합니다. 그녀를 믿으려 했지만 바로 첫날부터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최상층에 도착합니다. 걷다가 잼은 앞에 있는 거대한 분홍색 슬라임에 대해 언급하고 닉은 그것에 대해 대답합니다. 걷는 동안 잼은 앞에 있는 거대한 분홍색 슬라임에 대해 말하고 닉은 대답합니다. 그들이 물리쳐야 할 건 보스 슬라임이야.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티아나 그 거대한 바보는 보스에게 달려들어 강력한 얼음 마법을 사용해 얼음 기둥이 슬라임을 얼리지만 그녀가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슬라임이 폭발하며 그들을 진흙으로 뒤덮어버려. 그들은 모두 목표를 달성하고 던전에서 나오지만 이제 끈적끈적한 물질을 씻어내야 해. 씻으면서 닉은 티아나에게 진정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잼에게는 공격 능력이 전혀 없으니 뒤에 있으라고 말해. 서로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바지까지 벗고 모든 것을 그들 앞에 놓은 후 그는 자신이 근접 전투와 소형 무기에 능한 검사이지만 마법을 사용할 수 없고 누구도 치료할 수 없으며 커런처럼 무거운 무기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사제는 자신의 능력과 약점을 설명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공격 능력은 전혀 없고 어떤 마법이나 육체적인 능력에도 쉽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티아나 차례이고 얼마나 미안한지 보여주기 위해 커런 앞으로 나가서 자신이 얼음과 바람 마법에 능숙하지만 번개와 흙 마법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은 불마법과 근접 전투입니다. 그녀는 커런에게 거절당한 후 다시 돌아가서 나무 토막에 앉아 떨고 있지만 자신 옆에 불덩이를 던져 따뜻하게 해줄 작은 불을 피웁니다. 결국 화해하고 고블린에게로 갑니다. 그들은 결국 화해하고 고블린에게로 가게 됩니다. 숲에서 고블린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닉은 이 고블린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무리를 지어 공격하고 모험가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함정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블린들은 결국 파티를 공격하고 그중 하나가 잼을 공격하려 하지만 잼은 공격을 막고 닉이 재빨리 베어 고블린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 닉은 여러 고블린들을 잘게 썰어버리고 잼은 티아나에게 다시 한번 공격으로부터 구해집니다. 그들은 첫 번째 물결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닉은 티아나에게 다른 고블린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티아나는 마법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티아나는 약 10마리의 고블린이 더 있다고 말한 뒤 그녀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블린의 존재를 느꼈다고 말하는데 보통 고블린보다 5배나 강한 마법을 지닌 전혀 다른 고블린이라고 합니다.
닉은 즉시 경계하며 그것이 호브고블린이라고 알려진 진화된 형태의 고블린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호브고블린들이 엄청나게 강력하며 보통 후반부에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잼은 후퇴해야 하는지 묻지만 닉은 고블린들이 근처 마을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호브고블린들은 기본적으로 마법의 면역이기 때문에 커렌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 공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잼에게 자신과 커런이 공격을 시작할 것이고 잼의 역할은 그들을 계속 버프하는 것이며 티아나가 지원 사격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계획에 동의하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커런과 닉은 고블린들을 향해 달려가고 티아나는 얼음 조각, 능력을 사용하여 여러 마리를 처치하고 잼은 그들을 계속 버프합니다. 호브고블린은 더 많은 고블린들을 불러냅니다. 닉은 앞에 있는 고블린들을 재빨리 처리합니다. 커런은 티아나를 믿고 앞으로 계속 달려가고 티아나는 조각들을 사용하여 앞에 있는 고블린들을 처치합니다. 커런은 호브고블린을 향해 돌진하여 강력한 불꽃검 배기를 날립니다. 닉이 나머지를 처리하는 동안 홉고블린을 즉시 제거합니다. 서로 축하하며 닉은 고블린의 뿔을 채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장에서 판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커런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마침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용족들은 항상 영웅과 함께 일해야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만난 칼리오스라는 남자가 그녀에게 그런 존재였지만 그는 항상 그녀에게 매우 친절했고 그녀는 그를 위해 언제든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급터원전에 들어가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당연히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중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준 가는 목걸이를 포함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가방에 넣습니다. 하지만 칼리오스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그렇게 많은 짐을 날 수 없고 가방을 두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분명히 믿고 그의 2명의 무례배와 함께 지하 감옥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녀는 많은 곤충 괴물들을 죽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단지 보상을 거두어 드립니다. 나중에 칼리오스는 그녀에게 그들이 싸워야 할 마지막 보스는 항아리 안에 있는 거대한 뱀입니다. 뱀이 그들을 발견하면 항아리 안으로 숨어서 마법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커니가 항아리 자체를 공격해서 뱀이 나와 공격하게 만들고 그때 제압해야 합니다. 커니는 동의하고 즉시 항아리로 달려가 움직이자 뱀괴물이 항아리에서 나와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법사 중 한 명이 뱀에게 불공격을 가한 후 뱀은 자신의 마법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칼리오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는 계속 공격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다시 그를 믿고 칼리오스가 도와줄 때까지 뱀을 계속 붙잡고 있다. 칼리오스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며 뱀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 결국 뱀이 그녀를 잡고 독가스를 뿜어 그녀를 상처 입히고 그녀는 의식을 잃을 듯 쓰러진다. 그녀는 칼리오스가 지쳐있는 뱀에게 다가가 검으로 뱀을 죽이는 것을 본다. 그리고 칼리오스는 뱀이 치명적인 독 공격 후에 극도로 지친다고 그들은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만 필요했다고 캐른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녀를 죽도록 내버려둔 채 그녀를 비웃는다. 모든 보상을 가지고 지하 감옥 밖으로 나가면서 그들은 모든 보상을 가지고 지하 감옥 밖으로 나간다. 그녀는 어떻게든 지하 감옥에서 탈출하여 선술집으로 기어간다. 그들이 정문 앞에 쓰러지기 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들에 따르면 칼리오스는 캐른이 지하 감옥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캐른의 행방을 묻지만 여관 주인은 그가 얼마 전 도시를 떠났다고 대답합니다. 캐른은 곧바로 그녀의 방으로 달려가고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갑오로 여겨지는 펜던트가 들어있던 가방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완전히 상심한 그녀는 그저 주변을 배회하며 칼리오스의 흔적을 찾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매우 유명한 독고다행 모험가를 발견하고 완전히 스토커처럼 그가 가는 식당마다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칼리오스가 비워놓은 자리를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돈이 떨어졌고 그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더 많은 음식을 얻기 위한 돈을 버는 것이 되었고
바로 그때 그녀는 자신의 파티를 만났습니다. 다음날 닉은 시장에서 그녀와 시간을 보내며 간식을 함께 먹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것은 그들의 신뢰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선술집으로 돌아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는 것 같았고 보조 접수원이 그들을 위층으로 불렀는데 거기서 옛 접수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줄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사라진 누군가가 만든 특별한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라진 기술을 사용하여 칼을 만든 문명, 그들의 임무는 그 칼을 회수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닉은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날 그들은 시설에 들어가 괴물들을 처치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시설은 당시로서는 매우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데 카메라, 자동 조명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녹색 램프가 켜진 곳에 도착하지만 닉이 확인하려고 하자 벽이 무너지며 거대한 어두운 방이 열립니다. 그들은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가고 불이 켜지면서 목소리가 그들에게 말을 걸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축하합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방 한가운데 부러진 칼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지만 곧 그것이 자신들이 찾으러 온 전설의 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검을 가져가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검은 저항하며 자신을 팔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이미 여기에 갇혀 있었고 어떤 행동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검은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수호자인 골렘이 이 때문에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지 속에서 거대한 덩어리 같은 생명체가 나타나 우렁찬 으르렁거림과 함께 그들을 향해 걸어옵니다. 먼지 속에서 거대한 덩어리 같은 생명체가 나타나 그들을 향해 우렁찬 으르렁거림과 함께 걸어옵니다. 재빠르게 튀어나오는 괴물에게 얼음 조각들을 날립니다. 하지만 괴물은 그것들을 흡수하고 컬에는 괴물에게 달려들어 난도질합니다. 검은 그녀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치지만 컬에는 듣지 않습니다. 괴물은 얼음 조각들을 다시 그녀에게 쏘아붙입니다. 얼음 조각 하나가 그녀의 배를, 다른 하나는 머리를 맞히며 그녀를 쓰러뜨립니다. 잼은 즉시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하고 닉은 공격을 결정합니다. 상황이 매우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말이죠. 그는 골렘의 다리를 베려고 하지만 골렘은 즉시 재생되며 그를 공격합니다. 닉은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커렌을 일으켜 세우고 문 쪽으로 달려 도망치라고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공격을 계속 피하는데 등에 묶인 검이 그에게 소리칩니다. 원거리 공격이나 날카로운 무기는 괴물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검을 사용해야만 골렘을 죽일 수 있다고 닉은 그 지시를 따르기로 하고 검을 잡는데 날 없는 검이 즉시 강한 빛을 내며 거의 에너지 세이버가 됩니다. 나머지 일행은 문을 부수려고 애쓰지만 티아나가 보고합니다. 문이 파괴 불가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워드머치엄나고 골렘이 다시 그를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공격을 피합니다. 골렘을 공격하며 팔 하나를 베어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잘린 골렘의 일부가 스스로 움직이며 닉을 붙잡고 골렘은 닉을 주먹으로 날려 선반대를 뚫고 땅에 난 구멍 속으로 떨어뜨립니다. 티아나는 즉시 골렘에게 냉동 마법을 걸고 커런에게 닉을 찾아 무사한지 확인하라고 소리칩니다. 다행히도 냉동 마법이 효과가 있는 듯 골렘이 얼어붙는 동안 커런은 골렘을 지나 구멍 속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골렘은 얼음을 깨고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잼은 티아나가 빈결 마법을 사용하는 동안 즉시 버프를 걸어줍니다. 커런과 닉이 도망칠 시간을 벌려고 다시 시도합니다. 커런은 구멍으로 들어가 무너진 돌더미 아래에 묻힌 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즉시 돌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닉은 그녀에게 자신을 두고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모두 함께 나가든지 아니면 아무도 나가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녀는 닉 위에 있는 마지막 돌을 치우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닉의 그녀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집니다. 갑자기 거미 닉에게 특정 주문을 외우라고 말합니다. 잼과 티아나는 마력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골렘은 계속 다가옵니다. 그들을 끝장내려고 계속 다가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을 때 닉이 나타납니다. 구멍에서 나와 골렘을 산산조각 냅니다. 티아나와 잼은 닉이 커런과 합쳐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름다운 방패와 날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말이죠.
골렘의 핵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다시 한번 재생되지만 닉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검을 사용하여 완전히 골렘을 파괴하고 핵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갑자기 커런과 닉은 다시 분리되어 손에 검을 든 채 땅에 누워 헐떡입니다. 마침내 길드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그들은 복제품을 건네줍니다. 낡은 안내소 직원 할머니께 검을 드리는데 그 검은 하얀 머리에 작은 소년 키즈나로 변신했고 그는 다른 골동품 가게에 팔리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그들은 티아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돈을 나눠 가진 후 각자의 여가 시간을 보내러 갑니다. 닉과 일의 일행은 선술집에 모여 닉이 그들에게 남은 돈을 보여줍니다. 모두 돈을 다 쓴 후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식을 살 돈조차 거의 없다는 사실에 모두들 슬퍼하지만 닉은 격려의 말과 함께 그들의 희망을 북돋아 줍니다. 그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다음 던전으로 가기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던전에 들어가 얼어붙은 호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생물들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얼음 위에 앉아있는 거대한 오우거를 발견하고 모두 고지대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매복을 준비합니다. 커레는 마치 게임처럼 몬스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키즈나는 이에 흥분하여 그냥 오우거에게 달려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로 인해 매복 작전이 실패합니다. 몬스터가 얼음 곤봉을 들어 올리며 키즈나를 치려하자 그는 검을 뽑지만 다행히도 검의 도움으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오우거가 꽤 강해 보였기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그들은 키즈나가 그렇게 가는 칼로 공격을 간단히 막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우게어는 뒤로 물러서며 얼음 폭발을 날리지만 키즈나는 테니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볍게 쳐냅니다. 그는 즉시 괴물에게 달려들어 칼로 치려 하지만 오우거는 곤봉으로 막 쓰입니다. 키즈나는 미소를 지으며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복제체를 만들고 오우거를 양쪽에서 베어 즉시 죽입니다. 모두 그를 둘러싸고 닉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약간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키즈나는 그 기술들을 사용할 때 닉의 체력과 만화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던전을 나와 티아나와 잼은 쉬고 싶어 하지만 커런, 키즈나, 그리고 닉은 배가 고파서 근처 음식점으로 향합니다. 닉이 그 식당을 보자마자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과 여자친구가 자주 찾던 바로 그 식당이었고 그곳에서 여자친구에게 차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서 먹자고 말하려 하지만 이미 들어가 버렸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지만 닉은 기분이 매우 가라앉아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여자친구가 다른 젊은 남자와 함께 예전에 자신과 함께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머니가 병이 위중하셔서 고향에 가야 하고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순진한 남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닉은 참다 못해 그들의 자리로 가서 남자 옆에 앉는데 여자친구 클로드는 깜짝 놀랍니다. 그 남자는 매우 당황한 것 같았고 닉은 그 여자에게 한 해에 몇 번이나 생일이 오는지 묻습니다. 몇 달 전에 생일 파티를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남자와 함께 생일을 보냈고 그 남자는 그녀에게 선물까지 줬어요. 그 남자는 몹시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그 여자는 그에게로 돌아서서 꺼지라고 말합니다. 닉은 그녀의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장례식 비용이 필요해서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그녀를 더욱 자극합니다. 이 말에 그녀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닉에게 선물을 던지고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그 남자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닉은 위기를 모면했다며 걱정 말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닉과 그의 일행은 선술집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거대한 호랑이 남자가 그에게 술을 쏟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호랑이 같은 남자가 그에게 술을 쏟았습니다. 닉은 여자친구가 어떤 남자와 함께 복수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태연한 표정을 짓는다. 호랑이처럼 생긴 남자는 닉이 클로드린을 괴롭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닉은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돈만 밝히는 여자와는 안 어울린다고 말한다. 그러자 호랑이처럼 생긴 남자는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닉과 함께 밖으로 나가면서 자기 일행에게는 테이블에 그대로 있으라고 한다. 이 여자를 처리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고
닉은 싸움 준비를 하지만 그 여자는 즉시 사과하며 닉이 클로드린과의 관계에서 어리석었다고 말하고 헤어질까 생각 중이라고 한다. 그녀를 돈을 벌 만큼 충분히 이용했으니 버리는 거야. 알고 보니 그녀는 갱단과 함께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고 있었어. 그 여자애는 닉도 현재 일하고 있는 파티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의 갱단에 합류하라고 그에게 말해. 이에 격분한 닉은 강력한 어퍼컷을 날려 그 여자애를 날려버려. 그 여자는 바로 일어나 완전 겁쟁이처럼 성냥갑을 꺼내들고 멕시코 사람인 척 연기하며 닉을 공격하려 해. 하지만 닉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반격을 가해 그를 제압하고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혀.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날아온 마법 공격에 그는 날아가 버려. 망토를 두른 덕후가 고양이 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닉을 공격하기 전에 카렌이 나타나 꼬리를 사용하여 그 덕후를 거꾸로 매달고 닉은 그냥 걸어갑니다. 그 여자아이가 공격하려 하지만 길드의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당장 꺼지라고 말하며 경비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닉에게 결투를 신청한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모두 안으로 들어가고 여자아이는 수학, 결투를 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닉과 여자아이는 링에서 싸우고 각 팀에서 한 명이 수학 문제를 풀게 되는데 더 빨리 풀고 정답을 맞히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맞히면 팀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자유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닉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이런 결투는 아주 새로운 경험입니다. 할머니는 각 팀 구성원의 운미우션의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냅니다. 수학 문제를 풀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죠. 소녀팀에서는 클로드린이, 불행히도 닉 팀에서는 수학을 전혀 써본 적이 없어 기초적인 수학조차 모르는 카렌이 뽑힙니다. 카렌은 어쩔 줄 몰라 하고 극도로 불안해하며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나중에 잼은 그녀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모의고사를 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학 문제조차 풀지 못합니다. 그녀가 정답을 맞히는 비율이 0%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캐렌은 모두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시작했고 닉은 잼을 보내 호랑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결승전 하루 전 그들은 그의 집에 모였는데 놀랍게도 제 집과 꾸밈없는 분위기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어쨌든 잼은 호랑이 갱이 매번 통신이 가능한 마법 수정을 사용하여 부정행위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그들은 세 번째 멤버를 모든 계산을 하는 사람으로 이용하고 답을 팀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캐렌은 수학을 이미 못하는데 이런 사실까지 알게 되어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다른 팀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해서 이길 수 없다고 느껴요. 하지만 닉은 계획이 있었고 나머지 팀원들과 공유했죠. 그들은 범인을 잡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니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다음날 닉과 여자들은 링에 서 있고 카렌과 클로드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합니다. 할머니가 질문을 하면서 대결이 시작됩니다. 닉과 여자들은 가볍게 서로를 탐색하며 약하게 공격하지만 거의 맞추지 못합니다. 카렌은 질문을 보고 전에 풀었던 문제라는 것을 알아채고 기쁘게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년이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행히도 캐렌은 첫 번째 라운드에서 클로딘보다 먼저 문제를 풀었지만 80개의 문제만 맞췄고 그녀는 900개를 맞춰서 점화 표현이 있죠. 이 라운드에서 지게 되고 그 여자애는 닉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게 되었어. 그녀는 닉의 배를 직접 때려서 숨을 턱 막히게 했어. 카렌은 즉시 매우 걱정했어. 왜냐하면 자신이 닉이 맞는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고 문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경기가 시작되었어. 닉은 그 여자애를 몰아붙여 지치게 하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영리하게 계속 물러서며 피했어. 카렌이 클로드에게 또 다시 지면서 라운드가 끝나고 닉은 그 여자에게 얼굴에 또 한 번 거대한 주먹을 얻어맞습니다. 카렌은 몹시 무서워하며 닉에게 사과하고 닉은 피를 흘리면서 자신은 카렌을 믿고 다음 라운드에서 카렌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카렌에게 필요한 활력을 주었고 그녀는 다시 수학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티아나는 누가 그년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도울지 알아보려고 재빨리 군중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하지만 마법 수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마법 수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티아나는 상대 팀이 카렌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정행위 없이, 그래서 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닉의 계획이 망가질 테니 그들은 계획의 2단계를 실행에 옮기고 닉은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티아나는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며 모든 사람들에게 경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내서 경기가 단 한 라운드 만에 끝나고 패자는 모든 페널티 펀치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지만 경기 진행 속도에 지루해하는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동의하고 모든 질문들이 두 선수에게 동시에 주어집니다. 티아나는 카렌이 이런 문제들을 풀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것이 도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전혀 모르지만 전날 밤에 들었던 대로 행동하며 마치 모든 답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답안지를 채우기 시작하고 이 모습에 클로드는 놀란다. 자신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 마법, 수정구슬을 이용해 시계탑에 숨어있는 덕후와 소통하며 부정행위를 한다. 그녀는 그에게 문제를 말해주기 시작하고 그는 즉시 모든 답을 알려준다. 티아나는 다시 한번 주변 전체를 살펴보고 다행히도 이번에는 멀리 있는 덕후를 발견한다. 티아나는 다시 한번 주변 전체를 보며 전체를 좀비에 전체를 살펴보고 고맙게도 이번에는 멀리 있는 덕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키즈나와 잼과 함께 경기장을 떠나 감시탑으로 가서 괴짜를 체포하려 한다. 여자아이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그 여자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닉이 계속 공격을 퍼부으며 막는다. 티아나와 다른 이들이 탑에 도착하여 괴짜를 잡자 클로드는 답을 풀지 못해 좌절하고 눈앞의 답을 놓치고 흥분한다. 갑자기 티아나가 묶인 괴짜와 함께 경기장에 들어선다. 괴짜는 미소를 짓고 티아나는 마법 수정을 보여준다. 할머니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다른 팀을 실격 처리하고 경비원을 불러 데려가게 합니다. 닉과 일행은 나중에 여관에 가서 저녁을 먹고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추가 현금도 벌었으므로 키즈나, 닉과 티아나는 다음날 카지노에 가기로 합니다. 키즈나는 그 특정 카지노에서만 파는 특별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하는 반면 티아나는 조금 도박을 하고 싶어하고 닉은 두 사람을 모두 돌봐야 합니다. 그들은 카지노에 들어가고 키즈나는 아이스크림을 받으려고 줄을 서는 동안 티아나는 테이블에 앉아 다른 4명의 참가자와 함께 도박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엄청난 돈을 따기 시작하는 반면 키즈나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자기가 먹어보기 전에 다 떨어져서 실망하고 닉에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당장 떠나고 싶어 했지만 닉은 그에게 사람들이 도박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티아나가 게임을 하는 동안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거대한 호랑이 괴물이 카지노 안에 나타나면서 여기저기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 안으로 들어와 곳곳에서 난장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비원들을 모두 밀쳐내고 티아나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닉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이 거대한 괴물이 바로 전날 싸웠던 그 소녀라는 것을 깨달았고 알고 보니 그 소녀는 붙잡힌 후 닉에 대한 증오심에 압도되어 키즈나와 비슷한 파괴의 특별한 검을 사용하여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검은 그녀를 괴물로 변신시켰고 그녀는 닉의 냄새를 따라 카지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닉의 위치를 밝히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심지어 그가 그녀를 위협해도 그녀는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호랑이 남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마법이 담긴 라이터를 이용해 괴물을 날려버리고 함께 갇혀있던 파란 머리 여자와 함께 달아납니다. 하지만 호랑이 남자는 빠르게 회복하고 벤치를 집어던져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그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티아나는 파란 머리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그녀를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괴물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검을 잡고 죽이려 하지만 닉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나타나 자신의 에너지 검으로 공격을 막습니다. 호랑이는 그를 보고 더욱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검에서 더욱 어두운 힘을 끌어내 더 큰 괴물로 변신합니다. 괴물이 닉을 치려 하지만 그는 우아하게 피하고 티아나가 그에게 자신과 합쳐서 끝장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물러서서 검의 힘을 이용해 하나로 합쳐져
놀라운 갑옷을 입고 날 수 있는 단일 존재가 됩니다. 티아나는 얼음벽 능력을 사용하지만 고양이는 제멋대로 행동하며 벽을 뚫고 카지노 안으로 들어가 부수며 길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휩쓸고 사람들을 내던지고 있어요. 티아나는 얼음 프리즘 방패를 사용하여 그를 가두고 얼음 조각으로 꿰뚫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패에서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티아나가 뭔가 쓸데없는 카드를 사용해서 묘기를 부리자 어떻게든 잠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다시는 사용될 수 없도록 거물 얼음 감옥에 봉인합니다. 타이거는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고 며칠 후 닉이 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화해하고 적대감을 잊은 채 닉이 곧 감옥에서 나와서 한잔하자고 합니다.